이게 비타민C가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앰플들 많거든. 건조한 분들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수분 앰플 추천. 잔주름 같은 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을 써야 돼. 민감성 피부다 마데카 소사이드 같은 것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써주면 좋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써야 되냐 궁금하잖아. 지금 여기 앞에 놓여있는 것들 있지. 얘네가 내가 비타민C 대신에 쓰던 앰플인데 요건 지금 제품인데 얘가 가장 꾸덕하거든. 이게 보면 막 확 흘러내리고 이러진 않지. 팩한 듯한 느낌? 좀 가벼운 팩을 했다 이 정도까지 좀 촉촉해져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굉장히 촉촉하거든. 요즘에 비타민C 앰플이 진짜 유명하던데 원장님도 쓰고 계세요? 나는 비타민C는 안 써. 남들이 좋다 하는 거 잘 안 쓰고 그냥 나한테 맞는 것만 쓰거든.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막 10년씩 15년씩 같은 제품만 쓰잖아. 근데 옛날에 비타민C 좋다고 해서 발라봤는데 나는 뭘 써도 안 맞더라. 비타민C가 생각보다 쓰기 까다로운 앰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피부과에서도 보면 비타민 관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매일 비타민C를 쓰다 보면 피부가 오히려 좀 푸석푸석해지고 뒤집어지는 느낌? 예민해지는 느낌이 좀 난다 해야 되나? 그게 결국엔 비타민C는 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나는 어떤 농도를 써도 안 맞는 사람이긴 한데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이야. 높을수록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거든. 본인이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굳이 쓰고 싶으면 낮은 농도부터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비타민C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란 말이야. 햇빛에 잠깐만 노출이 되고 있어도 산화가 시작이 돼. 그게 갈색병에 들어있는 이유가 산화를 막으려고 햇빛 차단용으로 갈색병에 담아 놓는단 말이지. 열이나 햇빛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해줘야 되는 친구지. 비타민C를 좀 잘 바르려면 우리 피부에 산성도를 조금 깔아주고 비타민C를 사용해주면 되게 좋거든. 흑산성 토너들 있잖아. 그런 애들 써서 피부에 약간 산성을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써주면 흡수율이 좀 더 올라가. 그게 비타민C 앰플을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이고, 우리가 피부에 레이어링을 한다고 하잖아. 이 앰플을 바르고 한 2-3분 뒤에 좀 흡수를 시켰다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나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거든. 그냥 내가 스킨 바르고부터 에스트라 크림 바를 때까지 한 20초를 안 넘겨 무조건. 근데 무슨 2분 3분 뭐 기다렸다가 또 바르고, 이거는 절대 나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비타민C가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앰플들 많거든. 그런 것들 몇 개 소개해 줄까? 네네. 지금 여기 앞에 놓여있는 것들 있지. 얘네가 내가 비타민C 대신에 쓰던 앰플인데, 일단 앰플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 건조한 분들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수분 앰플 추천. 잔주름 같은 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을 써야 돼. 민감성 피부다 레이저나 리쥬란이나 이런 시술들을 받고 났다, 회복을 도와주는 마데카 소사이드 같은 것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써주면 좋아. 구체적으로 뭘 써야 되냐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세럼이랑 앰플이랑 에센스 요 세 가지를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앰플이 가장 고농축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좀 수부지이거든. 요런 데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 병원 마칠 때쯤 되면 번쩍번쩍해서 환자분들이 막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럴 정도로. 그게 다 기름인데 사실. 여기는 기름이 많고 이쪽은 좀 건조한 편이고, 지금도 여기는 좀 건조하거든. 그래서 건조와 관련된 앰플들을 많이 써봤는데,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결국 유명한 게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가져온 건데, 여기 웰라주 제품, 그 다음에 얘가 SVR이라는 제품, 한율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왜냐면 냄새가 좋아. 그리고 여러 개 발라도 덕지덕지 바르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요거 말고도 그 토리든 게 있는데, 토리든도 괜찮거든. 근데 이게 특징들이 뭐냐면, 웰라주랑 토리든은 약간 묽어. 오히려 묽어서 바른 듯한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웰라주 진짜 괜찮아. 내 생각에 웰라주가 가장 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SVR, 이거 진짜 꾸덕하거든. 내가 비교해줄까? 요건 지금 SVR 제품인데 막 확 흘러내리고 이러진 않지. 근데 얘는 웰라주 거 거의 뭐 쭉 흐르지 얘가. 그렇지? 얘는 좀 묽어. 한율 건 사실 앰플은 아니고 얘가 세럼 계열인데, 한율 제품도 꾸덕해 보이지만 바르고 나면 금방 날아가는 느낌? 그게 되게 가벼워. 웰라주 제품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SVR 제품이 나는 밤에 주로 쓰거든. 이거 아침에 쓰면 하루 종일 찝찝해. 팩한 듯한 느낌? 이 정도까지 좀 촉촉해져서 건조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굉장히 촉촉하거든. 아무튼 얘네는 수분 라인들. 묽은 제품들은 이렇게 여러 겹 덧바르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보통 그런 걸 레이어링 한다고 하잖아. 한번 바르고 2-3분 뒤에 또 바르고, 이걸 레이어링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 있으면 그렇게 안 귀찮으면 해도 되고, 나는 절대 못해 그렇게.
그래서 밤에 그냥 꾸덕한 거 하나 떡칠하고 자거나 아니면 팩 올려놨다가 떼고 바로 자고. 아무튼 한율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항상 느끼는 건데 얘네가 뭐 쑥 냄새 같은 게 내가 약간 피톤치드 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맡아볼래? 약간 자연의 맞아. 약간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향이랑 좀 비슷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약간의 기능성이 가미된 애들이거든. 일단은 레티놀이 사실 좀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디오디너리 제품이거든. 제품군이 세 가지가 있어, 레티놀 중에. 그래서 0.2%, 0.5%, 1% 이렇게 있는데 사실 1%가 가장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바르잖아? 난리 날 수도 있어, 피부. 자극돼가지고. 내가 추천하는 건 이 0.2%짜리를 좀 발라보고 요거를 한두 방울 정도 재생크림이나 이런 거에 섞어 발라봐. 피부를 좀 적응시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0.5로 올라가고 1%로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밤에 발라야 된다는 거지. 얘가 아침에 발라서 빛을 만나면 결국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적혀있지, 마데카소사이드. 이게 회복을 도와주는 거지. 재생크림을 발라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뭔가 내가 레이저를 했다, 피부가 예민한 상태다, 이런 경우에 얘를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되지. 사실 뭐 얘네는 기능성이니까 제껴두고, 이런 애들은 이제 수분감을 채워주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게 암만 수분을 잘 채워주고 SVR이 막 이렇게 꾸덕꾸덕 하다고 해도 사실 속건조가 안 잡히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 그럴 경우에 시술의 도움을 좀 빌려야 되지. 미주란이든 미투오든 물광주사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속건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홈케어로 관리를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원장님 이거 좋은 거는 그냥 얼굴에 다 때리면은 이지방 아니에요? 이 지방? 그치.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향수를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그 향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막 8개 브랜드 걸 한 번에 몸에 뿌렸다고 생각해봐. 막 생각만 해도 눈살 찌푸려지잖아. 지나가면 막 진짜 역겨울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지. 결국 향수도 레이어드를 할 때 보면 무거운 거 깔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깔아서 좀 향을 섞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섞게 되잖아. 얘도 좋다고 해서 뭐 마데카소사이드 바르고 레티놀 바르고 뭐 수분 3개 바르고 이러면 오히려 피부가 힘들어할 수가 있어. 이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추천하는 건 한 앰플을 사면 한 2주를 단독으로 써보는 거야. 이게 맞다 싶으면 이걸 좀 제껴두고 써보다가 얘도 맞다 싶으면 그 두 개 또 같이 써보고. 그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또 화장품의 재미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화장품 너무 많잖아, 올리브영 가보면. 근데 그렇게 하나씩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개도 합쳐서 써보고 근데 막 피부 막 다음날 광 난다 이러면 그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참 웃긴 건 그거야. 누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두 조합을 사서 썼어. 근데 난 막 트러블 나.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시술이랑 똑같아. 정리하자면 비타민C 앰플을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비타민C가 안 맞는 분들 정말 많거든, 나처럼. 바르고 나면 좀 민감해지고 좀 뒤집어지고 약간 뭐를 요철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비타민C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수분 앰플이나 레티놀, 마데카소사이드, 뭐 EGF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하나씩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지.